빈소박복도 그녀가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창호 씨 아직도 나 기억해요? 59세 장미정. 친구 형의 누나. 20대엔 눈도 못 마주쳤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시선을 피하게 만드는 여자였죠. 사흘 뒤 밤 11시에 문자가 왔습니다. 혼자 사는 거 알아요. 내일 밤 9시 당신 집으로 갈게요. 조건부로. 조건부? 다음 날 밤 문 열자마자 그녀가 제 넥타이를 풀더군요. 감정은 빼고요. 허락제로 갈 거예요. 첫날은 눈만 봐요. 만지는 건 내가 말할 때까지 금지. 숨이 막혔어요. 그녀 손이 제 셔츠 단추에 닿았죠. 벌써 떨리네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미친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고개가 끄덕여지더군요. 좋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 앉아서 날 봐요. 눈 감으면 끝이에요. 그렇게 지옥 같은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그녀가 소파에 앉더니 다리를 꼬았어요. 와인 있어요? 제가 부엌으로 가는 동안 미정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죠. 사진 한 장 없는 벽, 먼지 쌓인 책장, 혼자 사는 남자 특유의 쓸쓸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공간이었어요. 딱 봐도 혼자 산 지 오래됐네요. 글라스에 와인을 따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그걸 놓치지 않았죠. 긴장됐어요? 아니요. 거짓말이었어요. 30년 직장 생활하면서 임원 앞에서도 안 떨렸는데 이 여자 앞에선 숨 쉬는 것조차 의식되더군요. 미정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글라스를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그리곤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규칙 설명할게요. 첫째, 내가 허락하기 전엔 절대 만지지 마요. 둘째, 먼저 연락하지 마요. 셋째, 감정 표현 금지. 이해했어요? 그게 무슨... 대답만 하면 돼요. 이해했냐고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전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그럼 오늘 첫 수업 시작할게요. 그녀가 일어나 제 맞은편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확히 1미터 거리.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애매한 간격이었죠. 오늘은 눈만 봐요. 3분 동안 내 눈에서 시선 떼면 안 돼요. 그게 다요? 쉬워 보여요? 해봐요. 미정이 다리를 다시 꼬며 상체를 앞으로 숙였어요. 블라우스 사이로 쇄골이 드러났죠. 전 애써 그녀 얼굴만 봤습니다. 시작. 처음 30초는 괜찮았어요. 그냥 눈만 마주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1분쯤 지나니까 이상하게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죠. 그녀는 미동도 없이 절 봤어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표정 변화도 없이 그냥 뚫어지게 봤습니다. 눈빛에 다 나와요. 지금 뭘 생각하는지. 미정이 낮게 웃었어요. 어디 보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얼마나 참고 있는지. 다 보여요. 제 손이 소파 팔걸이를 꽉 쥐었어요. 그녀가 그걸 봤죠. 손에 힘 들어갔네요. 2분 남았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와인을 마시고 싶었지만 시선을 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죠. 목마르죠? 참아요. 그녀가 천천히 블라우스 단추 하나를 풀었어요. 전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 지금 흔들렸어요. 1분 추가. 그건 반칙 아니에요? 내 집, 내 규칙이에요. 아, 여긴 당신 집이지만 지금은 내 규칙이 적용되는 공간이에요. 미정이 다리를 풀고 다시 꼬았어요. 스타킹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눈 깜빡이지 마요. 30초 남았어요. 눈이 따가웠습니다. 눈물이 맺힐 지경이었죠.
그녀는 그 상태로 절 계속 봤어요. 10초, 9점, 8점. 숫자를 세는 그녀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3점, 2점, 1점, 끝. 전 그제야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었죠. 수고했어요. 미정이 일어나 가방을 들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엔 내가 연락할게요. 언제요? 글쎄요. 궁금해요? 그녀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궁금해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기다리는 것도요. 문이 닫혔어요. 전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겨우 눈만 마주봤을 뿐인데 온몸에 땀이 배어 있었죠. 도대체 이게 뭐지? 테이블 위엔 그녀가 마시던 와인 글라스가 그대로 있었어요.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전 그걸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곤 혼자 중얼거렸어요. 미쳤나 봐, 진짜. 근데 이상하게도 다음 연락이 기다려지더군요.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제 모습이 한심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문자 하나가 왔어요. 오늘 떨림, 합격. 다음엔 입술 얘기해 줄게요. 그 전엔 연락 금지. 전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죠. 대신 그 문자를 10번도 넘게 다시 읽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 핸드폰을 들여다보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죠. 설거지하다 말고, TV 보다 말고, 자려다 말고 계속 확인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54세 남자가 문자 한 통에 이렇게 흔들리다니. 우습더군요.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참다 못해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세요? 보내고 나서 바로 후회했어요. 그런데 이미 늦었죠.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근데 답장이 없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가 지났습니다. 완전히 무시당한 거였죠. 규칙을 어겼으니까. 전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싶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옆에 뒀어요. 이틀째 되던 밤 10시, 드디어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저녁 8시, 같은 장소. 규칙 어긴 건 오늘 처리할게요. 손이 떨렸어요. 처리? 다음 날 저녁, 전 7시 30분부터 현관 앞에서 서성였죠. 정확히 8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미정이 서 있었어요. 검은색 원피스 차림이었죠. 지난번보다 더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날카로워 보였어요. 들어와도 돼요? 전 말없이 비켜섰습니다. 그녀가 거실로 들어와 가방을 소파에 놓더니 절 돌아봤어요. 규칙 기억해요? 예. 그럼 뭘 어겼는지도 알겠네요. 미정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 앞 30cm 거리까지 바짝 붙었죠.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사과 안 받아요. 벌을 받아야죠. 그녀가 제 넥타이를 잡아당겼어요. 얼굴이 가까워졌죠. 오늘은 말 금지예요. 내가 물어보는 것만 고개로 대답. 알았어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요. 소파에 앉았죠. 미정이 제 맞은편이 아니라 바로 옆에 앉았어요. 허벅지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긴장됐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 떨려요? 또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곤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움직이지 마요. 제 손은 그녀 무릎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원피스 천을 통해 전해지는 체온이 느껴졌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훈련받는 기분 어때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말 금지니까. 미정이 낮게 웃었습니다. 대답 안 해도 돼요. 표정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녀가 제 손등을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등골이 서늘했죠. 남자들은 다 착각해요. 먼저 연락하면 관심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난 그게 싫어요. 미정의 손가락이 제 손목으로 올라왔습니다. 내가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예의예요. 그게 절제고 품격이죠. 손목을 감싸 쥐더니 꽉 눌렀어요. 맥박 빨라졌네요. 진정 안 돼요? 전 눈을 감았습니다. 눈 뜨라고 안 했어요? 화들짝 눈을 떴죠. 그녀가 제 턱을 손으로 잡았어요. 날 봐요. 딴 데 보지 말고. 그녀 눈동자가 제 눈을 파고들었어요. 숨 쉬기가 힘들었죠. 오늘 벌은 간단해요. 내가 허락할 때까지 당신은 아무것도 못해요. 만지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해요. 미정이 제 손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올렸습니다. 여기 올려놔도 당신은 힘주면 안 돼요. 그냥 올려진 거예요. 알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손은 그녀 어깨 위에 있었지만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꼭두각시 같았죠. 이제 팔까지 허락할게요. 그녀가 제 손을 천천히 자기 팔로 내렸어요. 매끈한 피부가 손바닥에 닿았죠. 느껴져요? 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는 거 힘들죠? 근데 이게 훈련이에요. 당신이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미정이 제 손을 자기 허리로 옮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 더 내려가면 안 돼요. 스스로 멈출 수 있어요? 전 손에 힘을 뺐습니다. 그대로 얹어만 뒀죠. 잘했어요. 그녀가 제 손을 떼어 내렸어요. 그리곤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엔 입술 얘기해 줄게요. 언제요? 말을 해버렸어요. 그녀가 돌아보며 눈을 가늘게 떴죠. 말 금지라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또 사과네요. 사과는 벌을 없애주지 않아요. 미정이 다시 다가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다음엔 더 참기 힘들 거예요. 준비 잘 해놔요. 그녀가 나갔어요. 전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죠. 손바닥이 아직도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건 대체 뭐지? 미정이란 여자는 절 만지지도 않았어요. 키스는커녕 포옹도 없었죠. 근데 온몸이 그녀한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문자는 없었죠. 전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번엔 먼저 연락 안 한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훨씬 힘들 거란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참았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봤지만 문자는 보내지 않았죠. 기다리는 것도 훈련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여드레째 되던 밤 11시 문자가 왔어요. 내일 저녁 9시. 이번엔 당신이 문 열어놓고 기다려요. 노크 안 할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8시 50분. 전 현관문을 열어뒀어요.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죠. 정확히 9시 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이 들어왔어요. 이번엔 청바지에 하얀 셔츠 차림이었죠. 평소보다 편한 옷차림인데 오히려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잘 기다렸네요. 그녀가 문을 닫고 가방을 내려놨어요. 그리곤 신발을 벗으며 말했죠. 오늘은 셋째 날이에요. 기억하죠? 예.
입술 허락하는 날. 제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미정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제 맞은편에 서서 절 내려다봤죠. 일어나요. 일어섰습니다. 키가 비슷하네요. 좋아요. 그녀가 제 셔츠 단추를 하나 풀었어요. 긴장하면 숨쉬기 힘들잖아요. 좀 풀어줄게요.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까지 풀렸습니다. 가슴이 드러났죠. 떨려요? 아니요. 거짓말. 여기 보면 알아요. 미정이 제 쇄골에 손가락을 댔어요. 맥박이 뛰는 걸 느꼈을 거예요. 심장 소리 다 들려요. 솔직해지는 게 좋아요. 그녀가 제 목덜미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늘 규칙 알려줄게요. 키스는 내가 해요. 당신은 받기만 하는 거예요. 받기만요? 입술 움직이지 마요. 혀 쓰지 마요. 손 쓰지 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 머리를 당기더니 얼굴을 가까이 했죠. 눈은 떠요. 감으면 안 돼요. 눈을 뜨고요? 그래야 제대로 느껴지니까. 미정의 얼굴이 제 앞 10cm까지 왔습니다. 준비됐어요? 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낮게 웃었죠. 대답 없으면 시작으로 간주할게요.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니까 그녀 얼굴이 다 보였어요. 속눈썹, 눈동자, 코끝. 너무 가까워서 초점이 흐려졌죠. 입술이 부드럽게 눌렀다 떨어졌어요. 짧았습니다. 첫 번째. 어때요? 짧았어요. 당연하죠. 아직 시작인데. 미정이 다시 입술을 맞췄어요. 이번엔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깊게 눌렀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그녀를 잡고 싶었지만 참았죠. 손 떨리는 거 다 보여요. 참아요. 세 번째 키스는 더 길었어요. 입술이 열리며 그녀의 숨이 느껴졌죠. 전 눈을 감으려다 멈췄습니다. 눈 뜨고 있으라고 했지. 미정의 눈동자가 절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키스하면서도 눈을 감지 않았죠. 그 시선이 가장 민망했습니다. 지금 눈 감으려고 했죠? 입술을 떼며 그녀가 속삭였어요. 벌칙이에요. 뭐가요? 다시 처음부터. 미정이 한 발짝 물러섰어요. 그리곤 다시 천천히 다가왔죠. 이번엔 10번. 눈 감으면 다시 처음부터 세요. 첫 번째 키스. 눈을 뜨고 견뎠어요. 두 번째. 입술이 조금 더 길게 머물렀죠. 세 번째. 그녀 혀끝이 제 입술을 살짝 핥았습니다. 네 번째. 전 신음이 나올 뻔했어요. 소리 내지 마요. 아직 6번 남았어요. 다섯 번째. 입술이 열리며 혀가 들어왔어요. 전 온몸에 힘을 줬습니다. 그녀를 밀어내고 싶은 충동과 끌어당기고 싶은 욕망이 동시에 올라왔죠. 여섯 번째. 키스가 깊어졌어요. 일곱 번째. 그녀가 제 아래 십술을 살짝 물었습니다. 여덟 번째. 전 눈을 감아버렸어요. 미정이 입술을 떼며 웃었죠. 눈 감았네요. 다시 처음부터. 제발. 제발? 그게 뭐예요? 그녀가 제 턱을 잡았어요. 애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포기하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좋아요. 이번엔 제대로 해봐요. 다시 시작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번엔 10번을 채웠어요. 눈을 뜬 채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저 받기만 했죠. 마지막 키스가 끝났을 때 전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미정이 제 어깨를 잡아 소파에 앉혔어요.
어땠어요? 미치겠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녀가 물을 가져다 줬죠. 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다음엔 당신 차례예요. 제 차례요? 당신이 키스하는 거. 물론 내 허락 아래에서요. 미정이 일어나 가방을 들었어요. 그 전에 연습 많이 해놔요. 혀 쓰는 법, 입술 각도, 리듬 조절. 다 배워야 해요. 그걸 어떻게? 혼자 해요. 거울 보면서. 그녀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옷 벗는 얘기해 줄게요. 뭐라고요? 다음 만남엔 옷 벗어요. 보는 것까지만. 문이 닫혔습니다. 전 소파에 그대로 누워버렸어요. 입술이 얼얼했죠.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이 여자, 진짜 미쳤어. 근데 나도 미쳤나 봐요. 벌써 다음이 기다려지고 있었으니까요. 열흘이 지났어요. 이번엔 더 길었습니다. 전 거울 앞에서 키스 연습을 했어요. 54세 남자가 거울 보고 입술 각도 맞추는 꼴이라니. 한심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문자가 온 건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낮에 만나요. 커튼 다 쳐놓고 기다려요. 낮에요? 전 온종일 긴장했어요. 커튼을 닫히고 거실을 정리하고 샤워를 3번이나 했죠. 오후 3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이 들어왔어요. 회색 원피스에 카디건을 걸친 차림이었죠. 햇빛 대신 어둠 속에서 그녀가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잘 준비했네요. 그녀가 카디건을 벗어 소파에 걸었어요. 오늘은 긴 시간이 필요해요.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요? 끝날 때까지요. 미정이 제 앞에 섰습니다. 오늘 규칙. 첫째, 옷은 내가 벗겨요. 둘째, 보는 것까지만 허락이에요. 셋째, 만지고 싶어도 참아야 해요. 그럼 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인형처럼. 그녀가 제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었죠. 숨소리 거칠어졌어요. 아니에요. 거짓말은 몸이 해요. 셔츠가 벗겨졌습니다. 그녀가 제 가슴에 손바닥을 댔어요. 심장 뛰는 거 느껴져요. 미정의 손이 제 배로 내려갔죠. 허리춤에서 멈췄습니다. 벨트 풀어도 돼요? 예. 벨트가 풀렸어요. 바지 단추도 풀렸죠. 무서워요? 아니요. 그럼 왜 떨어요? 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바지가 내려갔어요. 이젠 속옷만 남았죠. 미정이 한 발짝 물러서서 절 천천히 훑어봤어요. 보이는 게 부끄러워요? 예. 솔직하네요. 좋아요. 그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리 와요. 전 그녀 앞으로 갔어요. 거의 벗은 채로 옷을 다 입은 그녀 앞에 섰죠. 가까이요.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이 자세로 3분만 서 있어요. 움직이지 말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고요? 해봐요. 미정이 다리를 꼬고 앉아 절 올려다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녀는 그저 앉아서 절 봤죠.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구석구석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1분 지났어요. 제 다리가 떨렸어요. 부끄러움인지 긴장인지 모를 감정이 밀려왔죠. 다리에 힘 빠지죠? 참아요. 미정이 손을 뻗어 제 허벅지를 살짝 쳤어요. 여기 떨려요. 진정해요. 어떡해요? 숨 쉬어요. 깊게.
전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 뜨라고 했어요? 화들짝 눈을 떴죠. 끝까지 날 봐요. 2분 남았어요. 그녀 눈동자가 절 파고들었어요. 피할 수가 없었죠. 지금 뭘 생각해요? 아무것도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미정이 일어났습니다. 제 앞으로 바짝 붙었죠. 만지고 싶죠? 예. 안 돼요. 오늘은 보는 것까지만. 그녀가 제 뒤로 돌아갔어요. 등 뒤에서 속삭였죠. 긴장 풀어요. 힘 빼요. 미정의 손이 제 어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팔로 내려왔어요. 온몸이 굳어 있네요. 당연하죠. 왜요? 이런 적이 없어서요. 그녀가 웃었어요. 낮게, 길게 웃었죠. 평생 처음이에요? 이렇게 벗은 채로 서 있는 게? 누군가 앞에선요. 그럼 오늘이 특별한 날이네요. 미정이 다시 제 앞으로 왔습니다. 이제 다 벗을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것까지. 지금요? 무서워요? 아니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녀 손이 제 속옷허리에 닿았어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완전히 벗겨졌죠. 미정이 한 발짝 물러서서 절 봤어요. 이제 진짜 다 보이네요. 전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워요? 예.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것도 익숙해져야 해요. 그녀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 상태로 5분만 더 있어요. 5분요? 길어요? 그럼 견뎌봐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그녀는 그저 앉아서 절 봤죠. 아무 말 없이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전 무너질 것 같았어요. 3분 남았어요. 조금만 더. 다리가 후들거렸죠.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1분. 미정이 일어났어요. 제 뒤로 가더니 옷을 들고 왔죠. 이제 입혀줄게요. 그녀가 천천히 속옷을 입혀줬어요. 바지, 셔츠까지. 마지막 단추를 채우며 말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전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다음엔 당신이 날 보는 거예요. 공평하게. 예. 놀랐어요? 당연하죠. 나만 볼 순 없잖아요. 미정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준비 잘 해놔요. 다음엔 내 차례니까. 문이 닫혔어요. 전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이게 대체 뭐지? 근데 이상하게도 이제 그녀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완전히 길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어요. 2번이 가장 길었습니다. 전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죠. 혹시 끝난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1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밤 10시. 이번엔 내 차례. 각오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밤 전 9시부터 기다렸습니다. 10시 정각 문이 열렸어요. 미정이 들어왔죠. 검은색 슬립 드레스 차림이었습니다. 어깨끈 하나로 간신히 걸친 위험한 옷이었어요. 준비됐어요? 뭐요? 날 보는 거요. 그녀가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오늘 규칙. 첫째, 당신이 벗겨요. 둘째, 천천히 해요. 셋째, 만지는 건 내가 말할 때까지 금지. 제가 벗겨요? 당연하죠. 지난번엔 내가 했으니까. 미정이 손을 내밀었어요. 이리 와요. 전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죠. 떨리네요. 귀여워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아 자기 어깨에 올렸어요. 여기부터 시작해요. 끈 하나만 내리면 돼요. 제 손가락이 어깨끈에 닿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못하겠어요? 아니요. 천천히 끈을 내렸어요. 한쪽 어깨가 드러났죠. 반대쪽도요. 다른 쪽 끈도 내렸습니다. 드레스가 아래로 미끄러졌어요. 그녀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전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어요. 왜 안 봐요? 보고 있어요. 눈은 딴 데 가 있는데요. 미정이 제 턱을 잡아 자기 쪽으로 돌렸습니다. 제대로 봐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전 그녀를 봤어요.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봤죠. 어때요? 말이 안 나와요. 솔직하네요. 그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더니 절 올려다 봤어요. 이제 만져도 돼요. 예. 단 감정 없이. 그게 무슨 기계적으로 만지는 거예요. 느끼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손만 움직여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어떻게 감정 없이 만져요? 못하겠어요? 해볼게요. 전 무릎을 꿇고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발목에 댔어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종아리로 올라갔죠. 감정 들어갔어요. 다시. 어떻게 알아요? 손끝이 떨리잖아요. 진정하고 다시 해요. 전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엔 최대한 담담하게, 기계적으로 만졌죠. 좋아요. 계속. 손이 무릎을 지나 허벅지로 갔습니다. 거기서 멈춰요. 손을 멈췄어요. 이제 위로. 어깨로 손이 올라갔습니다. 목덜미를 스쳤죠. 감정 빼요. 아직도 떨려요. 안 떨려요. 거짓말. 여기 봐요. 미정이 제 손목을 잡았어요. 맥박이 뛰고 있었죠. 맥박이 빨라요. 이건 감정이에요. 제발. 제발 뭐요? 이건 너무 힘들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힘든 게 정상이에요. 감정 없는 접촉은 없으니까. 미정이 제 손을 자기 뺨에 가져다 댔어요. 느껴져요? 내 체온. 예. 이게 진짜예요. 기계적인 건 거짓말이죠. 그녀가 제 손을 놓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벌써요? 아쉬워요? 아니요. 거짓말쟁이. 미정이 일어나 드레스를 다시 입었어요. 다음엔 키스 허락할게요. 당신이 하는 거. 제가요? 연습 많이 했죠? 거울 보면서. 어떻게 알았죠? 그녀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요. 예. 오늘 내가 흔들렸어요. 조금. 문이 닫혔습니다. 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바닥이 아직도 그녀 체온을 기억하고 있었죠. 흔들렸다고? 그녀가 처음으로 약점을 보인 거였어요. 근데 왜일까요? 그게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한 건지, 아니면 시작인 건지. 전 알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는 없었죠. 이번엔 언제 올까요? 기다림이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진 게 아니라 중독된 거였죠. 그녀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 미쳐가고 있었죠.
매일 핸드폰을 확인하고 문자 알림 소리에 심장이 뛰고 밤마다 그녀를 떠올렸어요. 이건 훈련이 아니야. 이미 선을 넘은 거였죠. 한 달 보름째 되던 날, 전 참지 못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정 씨, 괜찮으세요? 규칙을 어긴 거였어요. 또다시. 근데 이번엔 답장이 바로 왔어요. 집 앞이에요. 문 열어줘요. 전 뛰어나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이었죠. 들어와요.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가방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거실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글쎄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죠.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뭘. 규칙 어겼잖아요. 또. 죄송해요. 근데 나도 어겼어요. 미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먼저 오고 싶어서 왔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당신이 먼저요? 이상하죠. 나도 이상해요. 그녀가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처음엔 그냥 재미있었어요. 당신 흔드는 게, 당신 조종하는 게. 근데 언제부턴가 당신 기다리는 내가 더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미정이 절 봤어요. 처음으로 방어막 없는 눈빛이었죠. 이거 위험해요. 감정 포함 안 된다고 했는데. 저도요. 뭐가요? 이미 감정 들어갔어요. 오래전부터. 전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건 훈련이 아니라는 거. 그럼 뭔데요? 사랑 아닐까요? 그 말을 하자마자 미정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 단어 쓰지 마요. 왜요? 무서우니까. 그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이혼하고 20년 넘게 혼자 살았어요. 감정 없이 사는 법 배웠고, 다신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당신은 자꾸 그 벽을 넘으려고 해요. 눈빛으로, 떨림으로, 침묵으로. 미정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뭐려? 이거요. 우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요? 당신도 흔들렸다면서요. 그래서요. 더 깊어지기 전에 끊는 게 나아요. 나는 싫어요. 전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허락 없이 먼저 잡았죠. 나요. 싫어요. 규칙 어기는 거예요. 이제 규칙 따위 상관없어요. 전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품에 안았죠. 미정이 밀어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이러지 마요. 당신도 원하잖아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몸이 말하고 있어요. 전 그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제 조건 바꿀래요. 당신이 도망가지 않는다는 조건. 못해요. 왜요? 난 또 무너질까 봐 무서워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게 다 무너져요. 당신 앞에서. 무너지면 어때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해요? 전 이미 무너졌어요. 당신 앞에서 다 무너졌어요. 전 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허락 없이, 규칙 없이, 그냥 하고 싶어서. 미정이 처음엔 거부했어요. 그러다 점점 힘이 빠지더니 결국 받아들였죠.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그녀 손이 제 등을 감쌌어요. 처음으로
그녀가 먼저 아는 거였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입술이 떨어졌을 때 미정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바보. 뭐가요? 나 같은 여자한테 왜 이래요? 좋으니까요.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미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자국이 있었죠. 용기요. 또 다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전 있어요. 정말요? 당신 때문에 생겼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는 얼굴이었어요. 거짓말쟁이. 진짜예요. 미정이 제 품에 안긴 채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만요. 오늘만 이러고 있어요. 내일은요? 모르겠어요. 그녀가 눈을 감았습니다. 전 그녀를 꼭 안았어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더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호 씨. 예. 지금 이거 사랑이면 어떡해요? 그럼 좋죠.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근데 당신 없는 게 더 무서워요. 미정이 제 셔츠를 꽉 쥐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그날 밤 그녀는 떠나지 않았어요. 소파에 기댄 채 제 품에 안긴 채 잠들었죠. 전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녀 숨소리를 들으며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했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죠. 내일이 오면 다시 모든 게 달라질 거란 걸. 아침에 눈을 뜨니 그녀가 없었어요. 소파엔 쪽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미안해요. 이제 그만할게요. 그게 다였습니다. 전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어요. 20통도 넘게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도 보냈습니다. 왜 이래요? 어젯밤은 뭐였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줘요.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답장은 없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전 그녀 문화센터로 찾아갔어요. 강의실 앞에서 기다렸죠. 수업이 끝나고 미정이 나왔습니다. 절 보더니 발걸음을 멈췄어요. 왜 왔어요? 당신이 연락을 안 하니까요. 그게 답이에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이유라도 들어야죠. 미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따라와요. 우린 근처 카페로 갔어요.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죠. 왜 그래요? 무서워졌어요. 그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당신 품에 안겨 있을 때 깨달았어요. 이대로 가면 난 완전히 무너진다는 걸. 무너지면 안 돼요? 안 돼요. 난 한 번 무너진 적 있어요. 20년 전에. 미정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남편한테 버림받았을 때 난 완전히 부서졌어요. 일어서는 데만 5년 걸렸죠. 그때 맹세했어요. 다신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겠다고. 감정을 조절하고 거리를 유지하고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런 규칙을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통제하면 내 감정도 통제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뭐가 나빠요? 감정 느끼는 게. 당신은 몰라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랑하면 다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하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기대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전 안 그럴 건데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처음엔 미안해요.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녀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만나요.
서로한테 좋은 거예요. 저는 안 좋은데요. 시간 지나면 잊혀요. 거짓말이요. 전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못 잊을 거 알잖아요. 미정이 손을 뿌리쳤어요. 그래서 더 끊어야 해요. 지금.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행복하세요, 상호 씨. 당신 없이는 행복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미정이 돌아섰습니다. 미정 씨? 그녀가 멈춰 섰어요. 돌아보지는 않았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당신, 날 사랑했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제게는. 미정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미안해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그녀가 가버렸어요. 전 카페에 혼자 남았습니다. 식어버린 커피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죠. 집에 돌아왔을 때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미정의 필체였습니다. 상호 씨에게. 이렇게 편지로 말하는 걸 용서해 주세요. 얼굴 보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당신과 보낸 시간, 전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당신 눈빛, 당신 떨림, 당신 서툰 손길. 다 기억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전 겁쟁이에요. 다시 사랑하고 다시 다칠 용기가 없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좋아서 제가 더 망가뜨리기 전에 보내주고 싶었어요. 이제 누굴 만나도 조건은 당신이 정하세요. 훈련받지 마세요. 사랑받으세요. 그게 당신한테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이정.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전 그녀가 남긴 규칙들을 하나하나 따라했어요. 눈 마주치기 3분. 혼자서. 키스 연습. 거울 보면서. 옷 벗고 서 있기. 텅 빈 거실에서. 바보 같았죠. 근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녀가 정말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았고,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죠. 기다리는 법을 배웠고, 참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가르쳐 준 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다루는 법이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녀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고마웠어요. 덕분에 사람이 됐어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전 알았으니까요. 사랑은 끝나도 사랑이 남긴 것들은 남는다는 걸. 석 달이 지났어요. 전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난 52세 여자였어요. 이름은 은숙 씨. 약사였죠. 첫 만남은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가워요. 은숙 씨는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말도 많지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가족 얘기, 일 얘기, 취미 얘기. 그러다 그녀가 물었어요. 혹시 최근에 누구 만나셨어요? 어떻게 아세요? 눈빛이 달라요. 뭔가 배운 사람 같아요. 전 웃었습니다. 들켰네요. 아직도 그분 생각하세요? 가끔요. 은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전 급하지 않으니까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손 잡아도 될까요? 전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잡았죠. 이렇게요? 네, 좋아요. 미정처럼 규칙도 없었고 허락제도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원할 때 손을 잡았죠. 근데 이상했어요. 전혀 급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키스했어요. 은숙 씨가 차 안에서 말했죠. 키스해도 될까요? 제가 해도 돼요? 당연하죠. 전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눈을 보고 숨을 맞췄어요. 그리고 키스했죠. 길지도 짧지도 않게,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게, 미정이 가르쳐준 대로 타이밍을 맞춰서 입술이 떨어졌을 때 은숙 씨가 웃었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들켰어요? 예. 근데 좋았어요. 그녀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분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났다고. 전 그날 밤 미정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새로운 사람 만났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웠어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에 문자가 하나 왔죠. 잘 됐네요. 행복하세요. 그게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란 걸 알았으니까요. 한 달 뒤, 은숙 씨와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미정처럼 절 흔들지 않았죠. 규칙도 만들지 않았고, 훈련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건 미정 덕분이라는 걸. 그녀가 가르쳐 준 것들. 기다리는 법, 참는 법, 조절하는 법, 상대를 보는 법. 그 모든 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어느 날 은숙 씨가 물었어요. 그분 보고 싶진 않아요? 가끔요. 만나보는 게 어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이미 제 안에 있으니까요. 은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그날 밤, 전 혼자 생각했어요. 미정은 제게 사랑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줬죠. 조건 없이 사랑받으려면 먼저 조건 없이 자신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그게 그녀가 남긴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54세에 다시 태어난 남자. 그게 접니다. 미정 없이도 살 수 있지만 미정 덕분에 제대로 살게 됐어요. 그녀가 어디서 뭘 하든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도 조건 없이 사랑할 용기를 낼 수 있길. 그날이 오면 전 진심으로 축하해 줄 거예요. 멀리서라도.